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강의예요, 오늘 강의가요. 예. 제가 이제 화성에서는 공장, 창고, 실정 경매라고 그래서 이제 경매하는데 거의 공법적인 걸 가리키죠. 예. 뭐 경매라는 것도 이제는 레드오션이에요. 저는 경매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예. 지금도 경매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중개업자고, 제가 광주에서는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보다 선배님 계실까요, 여기? 2006년도부터 광주에서 했습니다. 중개. 중개한 지는 한 20년 넘고요. 이 교재 설명부터 드릴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개발행위가 기본법령이라고 페이지 132페이지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 중인데 이제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거기서 궁금하신 거? 무슨 말인지 난 이거 한번 설명 듣고 싶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우스갯소리로. 이게 비장하죠? 다 표정들이. 하긴 사실은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창피해서 질문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중개사고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첫 시간은 오늘은 3시간이라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서먹서먹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마지막 강의할 때는 거의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셔요. 어두운 표정으로 오셨다가 사실은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제대로 잘 가르쳐 드리죠. 그 이유는 뭐 제가 좋아하나 봐요. 가르쳐 주는 것을. 그리고 아까도 한 것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식을 나누니까 배가 된다. 제가 이제 정동석 전 지회장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중개업에 입문했을 때는 그냥 굉장히 폐쇄적이었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예.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예. 내가 남한테 지식을 나눔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지식을 나눔으로 인해서 제 지식이 배가 되고 있어요. 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사까지도. 예. 그래서 오늘 크게 건축법상 도로, 첫 시간에는 건축법상 도로, 둘째 시간에는 오포 2분해를 대표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오포 2분해가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 네? 오포 2분해 지역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죠? 상징적인 게? 여기서 용인도 중개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재 구성이 맨 처음이 도시계획조례하고 광주시 도시계획조례하고 건축조례, 그다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공법 체계도 하겠지만, 첫 시간에 지금 이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중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인접이 용인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용인 모여는 없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직. 생겼나요?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고, 그러니까 용인 일부, 결국에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압력이나 수요가 높은 거예요. 기반시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교통시설 중에는 도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중에서는 공원, 공간시설 중에서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공간시설이라고 하면은 녹지나 광장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오포 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차도 많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쭉 둘러보면 다 공원이잖아요. 네? 녹지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중에 도로인데, 뭐 대표적인 예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4m 도로로 해서 빌라들이 들어왔잖아요. 다가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맨 처음에 광주에서 할 때는 오포만 했었죠. 오포 신현이 쪽만. 오포만 했어요. 그러다 이제 광주 전 지역으로 성장관리 계획을 확대했죠. 네.
이제 그런 개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오늘 어떤 단편적인 거,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틀을 잡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법, 개발 행위를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성장 관리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은 광주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파주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파주가 행정적인 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1월 24일인가요? 27일까지 국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유예기간 3년을 줬고, 3년이 되는 게 내년 1월 24일일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거기에 해당되고, 3년, 5년, 7년,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보다도 우선하는 거죠.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국계법에서는 이제 개발행위 규모에서 계획관리 지역은 3만, 보존관리, 생산관리는 2만, 농림지역은 2만. 그 이상의 개발을 하고 싶다. 중개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국계법 76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광주처럼 개발 압력과 수요가 높은 지역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주거개발진흥지구. 응?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 돼요. 근데 광주처럼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고 비도시 지역 전체가 이 난개발로, 그러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인프라가 없는 거죠. 도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도로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성장 관리 계획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면 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맨날 페널티만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 그걸 사탕발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자, 페이지 132페이지에서 뭐 궁금하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중개사 아닌가요? 네. 교재 보셨죠? 앞에 목차 보세요. 한 장 넘기면. 자,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맨 앞에 목차. 이 책에 이 교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되셨어요? 그리고요? 네. 산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큰 뼈대를 잡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적어도 머리가 좋으신 분은 한 6개월, 한 3년은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본고제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용인 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용인시 이건 나눠드리지는 다 못하고요. 대답 잘하신 분한테 드릴 거예요. 5분 준비했으니까. 용인 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 앞에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성장관리계획이 아니고 용인시 걸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접목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광주시 경사도 몇 도까지입니까? 우리가 누구요? 누가 얘기했어요? 몇 도요? 몇 도? 25도요? 25도요? 틀렸지만 대답을 제일 먼저 하셔서 공부 더 하시라고. 20도요.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죠. 근데 그걸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25도라는 거에 매몰되실 필요도 없어요. 뭐 여러분이 항상 법을 잘 지키시죠.
여기서 뭐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하셨으면 머리도 좋으신 거죠. 뭐 학교 다닐 때 뭐 반장, 부반장은 못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줄에서는 1등 했을 수도 있어요. 줄반장?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자, 25도나 20도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보존산지.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하고 공인용 산지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존산지라는 말은 잘 못 봐요.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아예 나눠서 나오니까. 임업용 산지, 공인용 산지라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영상을 보면, 보존산지는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걸 손대야죠. 결국에는 가치는 희소성이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남들 다 하는 거. 5포 2분의를 상징하는 지역적인 특징. 뭐가 있습니까? 예? 장수돔칠인데? 지역적인 특성인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경안천이. 전달해 주세요. 예. 상수원 관리지역이라고 해요. 상수원 관리지역 중에 하나가 수변구역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수변구역에서, 뭐 수변구역을 요즘 뭐, 초등학생도 들어볼 겁니다, 아마. 응? 요즘 매스컴, 양평간 고속화도로 때문에 나오는데, 수변구역은 상수원 관리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수변구역, 경안천 양안에서 얼마까지 지정돼 있죠? 네? 수변구역 얼마까지 지정돼 있습니까? 용인시 조례집이 조기에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 경안천, 5포 2분에 경안천 끼고 있잖아. 예? 700m?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대답하면 드려요. 맞춘 것 같죠? 1km입니다. 1000m까지. 그 외에는 이제 우리는 특별대책지역 일권역이기 때문에 1km예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수변구역은 500m까지. 아셨어요? 자, 이 수변구역이라는 것은 어디서 지정을 하냐면 저는 이제 법으로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보면 이제 다 알 것 같아. 근데 집에 오면 잘 몰라. 왜냐면 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응? 그래서 제가 법령 이거는 제가 구성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장설립 길라잡이는 진짜 잘 돼 있는 여러분 참고서예요. 네? 깔고 엎드려서 침 흘리지만 마세요. 계속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손님 없으면 공장설립 길라잡이를 계속 넘겨서 보세요. 목차만 읽으세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즘 법령 정보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지혜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화면에서 시연을 해드리겠지만, 법령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제 도시계획,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 보는 법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자, 수변구역이 이제 상수원 관리지역 2교시 때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한강수계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강수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그걸 갖다 줄여서 한강수계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그래서 수변구역과 오염총량제를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연면적 240평 이상의 건물들 최근에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네. 오염총량제를 하기 전에는 광주에는 연면적 240평, 800제곱미터, 뭐 숙박업소는 400제곱미터 얘기하지만요.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네.
그걸 규율하는 법이 한강수계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한강수계라는 것은 경안천, 네? 경안천, 그 다음에 북한강, 남한강. 북한강, 남한강 우리하고 상관없다고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또 압니까? 여러분들 양평 가서 할지, 또 저기, 거기 가서 또 전원주택이나 할 수 있잖아요. 자, 특별대책지역은 1km고요. 나머지는 500m예요. 근데 어디까지냐면, 충주 조정지댐. 충주댐,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500m. 남한강 양쪽에, 계획홍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는 100년 만에 홍수가 나죠? 그때 물이 꽉 차는 거. 물이 가장 찼을 때 만수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멀죠. 거기서부터 500m까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뭐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은 그거 하고, 그 다음 북한강, 네? 의암댐에서부터 거의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500m는 전부 다 수변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경안천. 경안천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1km까지는 수변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어? 여기도 1km 될 거요? 네? 경안천 양안에서 여기까지 1km 될 겁니다. 네. 1km가 뭐 가까운 것 같지만 멀어요. 네. 그럼 여기 수변구역일 거예요. 근데 뛰어보니까 수변구역 아니야. 왜죠? 그걸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정확히. 자, 상수원 관리지역 중에 하나다. 수변구역은.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죠. 네? 저기 팔당 가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경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1km까지는 수변구역이니까 이건 2교시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궁금한 것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계약이 깨졌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회장님, 이것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도 주셔야죠. 휘즈로 줘요? 많이 쓰면 안 되겠네. 네? 그리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안 쓸래. 반사 안 할게요. 네. 반사 안 하면 되죠, 뭐. 여러분들은 뭐, 워낙 머리가 좋으셔서 한 번 들으면 다 말로 해도.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 2조 1항 11호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예. 제일 질문이 많은 게 그거예요. 건축법상 도로. 예.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뭐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옥은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큰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 몇 분 계셔서. 네. 근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건축법상 도로가. 가장 질문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판사하면 안 되는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포장돼 있으면 뭐 어떤 분들 그래요. 비포장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도로로 해놓고 도로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도로인데 포장 안 하면 도로로 국가에서 인정해 줄까요?
응? 준공 내주냐고요. 도로 준공 안 내주죠. 지금은 다 포장이 되겠죠. 예. 근데 과거의 도로는 뭐 포장 안 할 수 있죠. 예. 위아무에 넘어가고 다 깨졌을 수도 있고. 예. 편리에 대한 거. 그래서 대신 내가 그 도로를 쓸 수 있느냐, 쓰는 데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도로 강의만 하는 데 있어도 하루 꼬박에도 부족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저께 몰래 저녁에 포장한 도로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로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어제 몰래 포장한 도로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로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뭐 질문하셔도 돼요. 그렇게만 답을 딱 드리면 될 거예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네. 허가 내시면 돼요. 결국에는 사용 권한에 대한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배수 설비에 대한 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수 설비에 대한 얘기거든요. 배수 설비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건물을 짓게 되면 뭐 물도 쓰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죠? 뭐 또 도시가스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뭐 어디로 나가요? 도로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시골에서 윗집이 버리는 물 국어 아닌 국어로 해서 이렇게 흘려 보냈잖아요. 받아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난리 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도로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나갈 때 공공하수 관로까지 우수든 연결하는 그것을 배수 설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배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공무원 하수도과에서는 그러죠. 야, 네가 번호를 갖고 와라. 어? 네가 그 땅 주인이면 등기부등본을 갖다 주면 될 것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사용승낙서를 갖다 줘야 되는데, 사용승낙서라는 게 공무원이 요구하는 것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응? 여기서 공장중개 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설건축물 축주신고 하는데 임대인의, 그러니까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중개한 건데, 임대차 계약이 그 사람이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잖아. 임대차로 인해서 거기에 또 계약서에 써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줘, 특약이든 뭐든 달아줬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거에 의해서 임대인은 동의한다. 그런데 막상 가설건축물 설치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토지사용사서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어르신이 뭐 지금은 좀 많이 알려주셨지만 연세가 많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문맹이야. 뭐 쪽팔려서 얘기는 못하지만. 응? 근데 갑자기 뭐라고 사용승낙서 해놓고 인감증명서를 떼어갖고 오라니까 그걸 선뜻 해줄 수 있겠어요? 임대차는 해야 되는데, 임대차는 이미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뭐 추가로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어르신 해주셔야 돼요. 했는데 어르신이 뭐야?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승낙서 해주면 큰일 난다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임대차로서, 임대차라는 임차인으로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별도로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 몰래 포장한 거 아니면 마을 이장님, 정주권 생활로 인해서, 포장한 거면 땡큐예요. 마을에서 한 거잖아. 네? 우리 수도, 상수도 요금 고지서,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물 이용 부담금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예, 안 내죠. 우리 희생을 받고 있죠. 혜택 보고 있는 사람은 광주 뭐 이쪽에, 치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말고, 뭐 저 화성도 팔당물을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수도 요금과 별개로. 그걸 가지고 뭐 각 리별로 발전기금이 나오죠.
대신 뭐 돈으로 쓸 수는 없고 뭘 사업을 해야 돼요. 예. 그 뭐예요? 마을 포장이나 하겠지 뭘. 서로 모아서 도시가스 끌어올 때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건축법상 도로. 자, 접근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전날 몰래 가서 포장한 거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대신 사용료는 별개예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한다면 사용료는 줘야 되겠죠.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또 시굴권, 심지어는 이제 시굴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도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사람의 손해를 최소화시켜 줘야 되겠죠. 네. 내가 도시가스나 수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땅을 거치지 않고는 사회 통념상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니 땅속으로 좀 지나가는데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용을 소송하게 되면 뭐 한 6개월 정도? 네. 그 사람이 소장 받으면 그다음 비용은 뭐 여유 있게 한 500, 변호사 일회 수임료 정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승역지 역할을 하겠죠. 네? 승역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냥 적당히 받고 승낙해 주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로라고 해도 이제 공유도로도 문제가 되죠. 공유도로. 네? 공유도로 같은 경우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지분자인데 공유도로의 지분권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개발했어요. 나는 아직 사정이 있어서 개발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개발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도시가스는 사기업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람의 공유자의 동의서를 받아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들면 적당히 돈 주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결국에 나는 거기에다가 뭐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판하면 이겨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규 강의 때 팁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네? 오포 2분회니까 팁을 먼저 드려요. 재판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갖다 줘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재판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싸게 들고요. 케이스를 딱 만들어서 사안을 주고 여기에다 유권 해석을 해줘라. 두 군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갖다 주면 돼요. 네? 대표 변호사 누구누구 빵빵빵. 뭐 변호사 몇 명에서 딱 찍어서 준단 말이에요. 자, 니들 재판해봤자 결론 이렇게 난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주 그냥 모든 법리는 다 검토해서 준다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굳이 소송하실 필요 없고. 비용 조금 들어요. 근데 소송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요. 뭐 어제 이제 자경에 대한 거, 농지자경. 농지법이 강화됐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자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이장이나 통장에 경작사실 확인서? 네? 그건 어떻게 소명자료일 뿐이지, 확정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20년 농사 졌으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말고, 입증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가겠죠. 오늘 많이 오셔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하진 않아요. 집중할 수가 없어. 한 15명 이해가 제일 좋아요. 제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기대치가 많겠지만 매 시간 하나씩만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10개 이상 얻어가면 천재예요, 천재. 네,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앞에서 강의하시면 되지. 네, 매 시간 하나씩만. 그리고 질문하세요. 네, 괜찮으니까. 건축법상 도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답을 딱 드렸잖아요. 네,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의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기서 접도 의무, 가각전제, 막다른 도로, 이거 설명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해요? 네? 막다른 도로 때문에 집 못 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거, 지역 여건상, 물리적으로. 네.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예요. 자, 보행만 돼도 안 되고요. 자동차 통행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국도, 우리가 고속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거예요.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휴게소? 그거는 도로 부속 시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보행만 돼. 네? 보행만 되고 자동차 통행은 안 돼요.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 안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네? 보행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보행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죠. 그게 부동산 전문가죠. 맞잖아요. 네? 자, 어떤 자전거 전용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겠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서 말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단서를 달았잖아요. 예,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안 됐겠죠. 고가도로나 지하도로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지하에다 연결할 수 있죠. 고가도로도 만들 수 있죠. 특히 지금 못 보셨군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복합 물류시설 같은 경우.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광주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할 거예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자연녹지에서, 다른 데서는 안 되는 지자체도 있긴 있는데, 광주에서 안 되는 게, 자연녹지에서 집배송시설이 안 돼요. 시대적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민원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개정을 해서 집배송시설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녹지, 종중 땅 잘 알고 있다. 그럼 집배송시설 한번 허가 내보세요. 대박이죠. 응? 그죠? 여러분들, 요즘 뭐라 그래, 그걸? 배송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이틀만 배달 안 돼 보세요. 난리 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지금 저기 어디지? 신월린가 있잖아요. CJ가. 그죠?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이쪽으로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집배송 시설을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은 자연녹지인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에 집배송 시설이 없어요. 창고 시설 중에 이제 집배송 시설이 있거든요. 라목에 있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오늘 다 긁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머리를 하얗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오늘. 네? 벌써 하얘지신 분들 있을 건데. 네. 자, 질문 하나만 받고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네. 네. 아까 집배송시설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 용인시, 강주시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법에는 있는데 그걸로 막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이제 변경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강주시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학계에서 하는데 조례 개정에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안 하고,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죠. 이번에 조례 개정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기준지방고, 해발표고도 바꿉니다. 네? 네, 해발표고도 좀 바꾸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됐는데, 아직 바뀌지를 않고 있는 거죠. 네. 8월달에 바뀐다는 얘기 아직도 안 바뀌고 그거 하나 또 하나 네. 시설이 특성거리 5,000회인가? 5,000회 예. 하는 이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민원 때문에. 예. 그리고 8월 말에 바뀐다는 얘기. 이제 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표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천 같은 경우도 이천에 창고 엄청 많죠. 예? 근데 문제가 뭐예요? 창고가 많아지니까. 예? 도로? 그렇죠. 차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큰 차들이. 그 차들, 승용차는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도 괜찮은데, 큰 차들은 브레이크 밟으면 아파트가 흔들려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파트급 떨어질까봐. 응? 그 세미 트레일러가 가다가 브레이크 쾅 밟잖아요? 그럼 아파트 흔들려요. 그 정도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창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화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제한하는데 광주는 그렇게 창고를 제한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창고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조례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 시장 때는 시장의 권한이었었어요. 뭐 민원들 많이 해결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런 대형 창고가 들어오면 고용 유발 효과는 좀 미미해요. 주변에 피해 주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조그만 뭐 60평, 100평짜리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오는, 거기는 자동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다 써요. 근데 CJ 창고라든지 아주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워낙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별로 필요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공장이나,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설명할 성장 관리 계획이 그거예요. 기반 시설이 없는데 개발되는 것도 제한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원 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가구나 주택, 그 다음에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요양원, 뭐 요양병원, 이런 정원 시설과 비정원 시설,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섞이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성장 관리 계획은. 아예 그렇게 딱 조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산업형, 이건 근린형, 주거형, 이렇게 구분을 해 놨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형에는 다가구나 다세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주거형에서는 뭐가 못 들어가겠어요? 대표적인 게 공장하고 이종생 제조업소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가 제일 힘들다고 그랬죠? 해줄 얘기는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막 혼자 진도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8주차 강의에도 부족해요. 네. 제가 오늘 뭐 약팔로 온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거고요. 제 강의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